반영입니다. 퇴근을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 8시 35분. 오늘은 크로스핏 하기 글렀다.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밖에 있네요. 이제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근데 좀 한 7시 한 반쯤에는 퇴근을 해야지. 뭐 집 도착 8시 한 초반에 들어가서 뭐 대충 뭐 간식 먹고 9시 15분 크로스핏 수업을 듣는데, 오늘은 좀 집에 가려면 한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마 크로스핏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반영 컨셉 알지? 그 깜빡이 소리 나고 뭐 자율주행 소리 나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소리 다 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한 16개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싹 둘러보려고 하는데, 사막 콘덴서, 대원전선을 샀어야 되는데 오늘 일진전기랑 뭐였지, 무슨 전기 뭐 하나 매매하다가 수익 잘 나다가 끝에 밀려서 약손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한가 나온 거 쭉 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또 해주면 좋을까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거에 대해 시드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했잖아. 근데 미래에셋생명이 이거를 상한가를 쳤네. 사막 콘덴서라. 사막 콘덴서가 MLCC잖아.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기가 MLCC.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야. 사막 콘덴서. 후발주자로 날아가 버렸네. 그리고 이 ADM, 현대 ADM, 이거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거다. 월봉상 박스 뚫어버리니까 나간다고. 이게 언제 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잡았어야 됐다. 왜 이렇게 좀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대단하게 나갔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유튜바이오 요것도 한번 딱 보고 있었는데 내 관심주가 아니었어 가지고 못 봤는데, 이것도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딱 월봉을 보면은 항상 공통점이 있어. 요런 주식들 월봉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다. 그리고 월봉의 박스를 다 뚫어버려서 이런 걸 바로 무주공산이라고 합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잡았어야지. 뭐 며칠 전에도. 그럼 뭐 한 달 만에 한 2배 수익 나는 게 뭐 이런 거고, 뭐 회사에 이슈를 알지 않는 이상 이거 잡기는 쉽지 않지. 회사의 이슈를 알지 않는 이상 잡기는 쉽지 않지. 반영도 오늘 상한가 하나 수익 났습니다. 뭐냐면 나노엔텍. 왜 나노엔텍 안 보이지? 여기에는 나노엔텍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있네. 나노엔텍. 자, 이제 운전정에서 나노엔텍도 조금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반영이 어디까지 갈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6,000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노엔텍도 이 수급이 좋아졌고 거래량도 들어왔고 이 추세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내용에 대한 이슈는 좀 몰라. 그냥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추세를 그냥 바꿨기 때문에 파동으로 좀 모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모아본 겁니다. 근데 잘 모으다가 오늘 좋은 성과 났고, 그래서 지금 반영도 요거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냥 기분 좋은 수익 한 20% 이상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드를 작은 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 큰 돈 가져오지 말고 작은 돈 가지고 와라. 사계절을 몇 년을 겪어라 라고 오늘 아침 영상에도 얘기했고, 그러면 언제 큰 돈을 가지고 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렇다면 내가 언제 1억, 2억, 3억을 가지고 오고 10억을 가지고 올 거냐. 뭐 구독자님들 중에 한 10억 있으신 분, 현금으로 있으신 분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 10억 있는지. 현금으로 뭐 일반인 그 진짜로 뭐랄까 자산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10억 있기가 쉬우려나? 모르겠네. 여하튼 큰 돈은 언제 넣으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세장 초입에 큰 돈을 넣어서 그냥 홀딩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계속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코스피가 뭐 3,000대에서 지금 5,800까지 왔는데, 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리면, 두 개만 올리면 지수 이렇게 두세 달 만에 2배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내도 돼. 뭐 조선, 방산, 뭐 2차전지 이런 거 주식 안 보내도 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국인들이 주장창 사면은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여 강세장 초입에 큰 돈을 넣어서 그냥 홀딩한다. 이 강세장이 끝날 때까지. 보통 강세장이 끝내려면 한 1년에서 한 3년이 걸리는 것 같아. 뭐 3년, 4년, 5년 이게 미국처럼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갑니다. 1년에서 한 3년 정도 간다. 또 반대로 원래 뭐 삼성전자 평균가가 지금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평균가가 지금은 뭐 18만원까지 왔으니까, 19만원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어떤 파동을 만든다. 어떤 박스 파동을 만들 거야. 이제 위아래 위아래. 뭐 지수도 뭐 6천, 7천, 8천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안 가고 박스를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이제 쉴 수가 있어. 이때 또 코로나나 뭐 메르스, 뭐 질병, 전쟁, 또 트럼프 이슈가처럼 뭔가 큰 이슈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좀, 그때 얼마 전에도 영상 찍었던 거 그거지. 피가 낭자할 때 모든 사람의 피가 낭자하고 신용 반대매매, 뭐 주식 반대매매, 그게 내 주식일지라도 내 주식이 마이너스 50%, 80% 찍을 때, 이때 큰 돈을 넣으면 됩니다.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르면 된다. 이 지표를 보통 볼린저 밴드 지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쫙 지금 벌어져 있는 선들이 있어. 위에 빨간색, 아래 파란색.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볼린저 밴드가 쫙 벌어져서 볼린저의 월봉을 따라가는 차트들은 이제 계속 이제 과열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열이 일어나고,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 아래 밑으로 제일 밑에 있는 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차트 지금 운전정이라서 뭐 지금 찍거나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면은 파란색이 11,000원대에 와 있는 게 있어. 이게 볼린저 밴드, 월봉상 볼린저 밴드 이제 내려오는 중이거든.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깼을 때는 보통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코스피고 코스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삼성전자도 어느 순간에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또 고점에서 또 쉬는 구간이 생길 거야. 근데 그 고점에서 쉬는 구간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항상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주식도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에 또 쉬었다 가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갈 거고, 계속 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도 주고 나올 거고 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꼬르 코스피고, 지금은 하이닉스도 시총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어도 지수가 6천, 7천, 8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린다면 6천, 7천, 8천 보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큰 돈을 가지고 올 때는 이 강세장의 초입이야. 이 강세장의 초입이 들어갈 때가 이 추세를 변환시켰을 때거든. 뭐 10만원대, 15만원대 이때야. 이때라도 이 강세장이라는 거를 인지했다면 큰 돈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는 삼성전자가 평균가가 1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평균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5만원대지. 이때 큰 돈을 넣으면 됐다. 근데 항상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반영은 삼성전자 잘 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뭘 그어봐야 되냐면 월봉 추세를 이렇게 그어봐야 돼. 이 추세. 이 주가는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와 같다 그랬어. 개와 같다고 했어. 이렇게 추세들이 그어진다면은 무조건 상방이야. 지금은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지. 이 추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추세를 뚫었을 때 주식을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 잘 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보면은 이 딱 중간 라인의 추세를 딱 그어보면은 이 자리를 딱 띄어버리고 이 큰 삼성전자의 박스를 뚫어버리니까, 역사적 박스를 뚫어버리니까 이 주식 날아가는 거 봐.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월봉이. 그리고 일봉도 그렇게 간다. 큰 박스를 뚫었을 때 그렇게 날아가게 돼 있는 거다. 그거 아나? 컵 위드 핸들. 컵 모양의 핸들 기법. 컵 위드 핸들. 딱 삼성전자도 컵 위드 핸들 차트에 기법이 딱 나왔어. 9만원대 찍고 5만원대 바닥 다지면서 신고가 10만원 내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상승. 삼성전자도 그런 거 나왔다. 이제 반영 관심 종목 한번 싹 둘러볼게. 그러면서 또 얘기할게.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 뭐 작은 돈으로 가져오고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 그냥 홀딩 구간이다. 홀딩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고, 고점을 딱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밑으로 떨어지면 뭐 10%에서 30%씩 금방 내려올 때가 많아. 근데 진짜로 희한하게 고점 판독기라고, 고점에 몰빵치고 고점에서 딱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영처럼. 반영도 고점에 잘 잡는다. 그런데 이 고점에서 잡는 사람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큰 돈을 가지고 왔다면 손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10만원 자리에서, 예를 들면 10만원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거를 11만원 12만원을 내일 당장부터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다음날 다다음날은 데드크로스 하방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 큰 비중을 손절을 해서 새로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큰 자금을 가지고 와도 된다. 하지만 보통의 주린이들이랑 개인들은 내가 큰 시드를 넣어서도 내 방향이 상방이 아니고 하방으로 떨어질 때 금액을 자르지를 못해. 금액을 줄이지를 못해. 비중을 줄이지를 못해. 여튼 비중을 줄일 수가 있어야 돼. 큰 돈을 한 종목에 많이 넣었잖아. 그러면 올라갈 거는 알지만 당장 올라가고 기대하고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 다음날 다다음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지만 빠른 수익으로 전환되거든. 그래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 첫 번째, 큰 돈을 가져올 때는 강세장의 초입에 가져와라.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나 뭐 예를 들면 지금 또 나왔다. 큐로셀이나 뭐 반영이 지금 어떤 거를 좀 보고 있냐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좀 보고 있거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코스닥 시총 상위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팜도 바이오 시총 코스피 상위고, 셀트리온, 그리고 ABL 바이오, 요런 주식,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꿈틀대더라고. 이런 바이오 주식이 꿈틀대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간다면 코스닥 곧 1500, 2000, 다음은 코스닥의 수익 시간이다 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또 나왔어. 지금 차트 또 보면 봐. 반영이 파마리서치 영상도 한번 찍었었거든. 만약에 내가 파마리서치에 40만원대나 5, 60만원대 큰 비중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이거 과감히 반등 나올 때 자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차트를 어디서 자르고 5%든 10%든 20%든 손절을 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그 실력이 되면 돈은 원하는 만큼 큰 시드를, 큰 자금을 가지고 와도 된다. 왜? 내 마음대로 내 자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불안해하지 않잖아. 그리고서 마음 먹기를, 이거 내 예상은 상방으로 봤는데 상승을 하지 않아. 이러면 3%든 5%든 언제든 손절하고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그 다음주, 그 다음달, 그 텀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같은 금액으로 사버리면 돼. 어차피 3% 손절, 5% 손절 해봐야 내가 3% 수익, 5% 수익만 내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초보들이랑 주린이들은 상승하는 종목을 쉽게 찾지 못하고 그 수익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해서 10배짜리 주식인데도 5배, 10배짜리 주식인데도 3%, 5%만 수익 내고 나오는 친구도 많을 거야. 그게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참 물려 있다가 몇 개월을 손실을 주다가 본전을 줬을 때 1%, 2%, 3% 줬을 때 수익을, 그때 이제야 수익 났구나 하고 익절 매도하고 나온 사람도 많다더라. 그래서 개인이 많이 실수하는 행동도 꽤 오래 가지고 있다가 본전에 또는 약손실에, 약수익에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서 탈출을 했는데도 다시 종목을 잡지 못하지. 이유는 내가 팔았던,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에. 그게 초보들이 제일 못하는 거야. 나는 5만원에 팔았는데
나는 5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7만 원에 이 주식을 다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난 5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에 본전에 털고 났는데 어떻게 7만 원에 다시 사? 이 주식은 14만 원, 18만 원 갈 건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그런데 고수가 되고 중고수 이상이 돼야 된다면은 내가 샀던 금액을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서 다시 주식을 비싼 금액이라서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큰 돈을 가지고 와도 돼. 그게 내가 샀던 금액의 2배, 3배일 지언정 그렇게 하는 거야. 반영이 하나 보여줄게. 반영도 이 주식을 싸게 팔았고 익절 처리했는데 다시 샀다. 몇 가지를 한번 몇 가지 보여줄게. 이게 한국카본의 차트인데 한국카본을 반영이 25년 7월쯤에 첫 매수를 해서 계속 뭐 불타기도 하고 비중도 줄였다가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데 전량 다 비워버렸었어. 얼마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근데 오늘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뚫고 신고가가 나는 이 전체적인 월봉의 신고가를 내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매수했다. 야수의 심장으로. 내일, 그러니까 반영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일 한국카본이 상승을 해서 5만원대 6만원대를 가주면 너무 땡큐.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면 또 한 번 생각을 하겠지. 이 주식을 더 가져갈 거냐 가져가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 언제든지 손절을 할 수 있다. 손절을 하게 된다. 손실을 확정을 진다면 반영은 새로운 주식, 또 갈 수 있는 주식을 담을 거다. 이거는 초보들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살 수 없다. 이 오렌지색이 매수고 파란색이 매도다. TG 랩도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더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때는 잡지 않았고 지금 적당히 눌림 받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파란색 화살표 3개 보이는 게 있을 거야. 그거보다 지금 봉의 높이가 더 높아. 왜냐하면 종가 베팅 했거든 요것도 오늘. 그래서 더 비싼 금액으로 결국은 또 샀다. 왜? 인베티지 랩 바이오 종목에 좀 금액을 좀 이동하는 중이라서 요 인벤티지 랩도 더 비싼 금액이,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에 매수 들어갔어. 이 하나오션도 요 계좌는 좀 매매를 하는 계좌거든. 내가 사고 팔고 하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계좌인데, 그래서 오렌지색이 매수, 파란색이 매도 이건데 빨리 가지 않으면 매도야. 근데 하나오션 장기 계좌에는 이미 수익이 꽤 나 있고, 요 계좌는 이제 단기 이제 스윙 계좌라고 해가지고 오르는 첫 타점에 사서 꺾이는 그 타점에 좀 파는 계좌를 이용을 한다. 근데 오늘도 샀던 이 금요일날 종가 베팅한 거거든. 하나오션도 금요일날 종가 베팅한데 샀던 금액 그냥 다시 산 거야. 내가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산 거야. 그리고 이전에도 이쪽 라인 때도 11월달 라인에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본전에 탈출해서 나와서 다른 주식에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 주식이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다시 이 주식을 매수하기 들어간 거고, 더 높은 금액일지라도 내가 팔았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냥 사야지 돼. 왜? 좋은 주식은 그 자리를 또 넘겨가니까. 근데 만약에 반영이 이 15만원 16만원짜리 이 하나오션이 금액이 20만원 30만원이 가지 않고 긴 장대 음봉으로
뭐 12만원 11만원을 훼손을 해버린다, 예를 들면 하면은, 그게 손실을 지언정 수익이든 손실을 확정을 지어버려야 돼. 비중 큰 돈을 가져가고 있다면, 큰 돈을 여기다 넣었다면. 왜? 큰 돈 자체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주린이들, 초보들은 큰 돈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 돈을 가져와서 물렸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 근데 보통 큰 돈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교 등록금, 뭐 시집 보낼 돈, 뭐 전세 자금, 뭐 대출 뭐 세게 해서 이런 게 큰 돈으로 가져오는 거지. 진짜 은행에 있는 여윳돈 적금 깨서 오는 사람, 뭐 그냥 예금 하나 있는데 뭐 몇천 단위로 예금이 있는데, 요런 것도 가져오는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복구되고 다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왜?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못 위에 물려있단 말이야, 그리고 약세장으로 전환됐어. 그러면 그 큰 씨들을 손절을 못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못했을 때는 기회 비용이라는 거를 손실을 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22년도에 10만원 언저리에서 샀던 사람들은 벌써 이제 26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3년 동안 다른 주식을 아무것도 못 산 거야. 물려서 그냥 아유 좋은 주식이니까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찍고 그리고 플러스 80% 100% 내는 거다. 그런 게 주식이다. 큰 돈을 가져올 때는 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통 큰 돈을 운영하기 위한 주린이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 돈을 당장 한 달, 두 달 만에, 아니면 뭐 내일 당장 뭐 이틀, 3일 만에 큰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의 도구로 탐욕에 돈을 가지고 온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세력들은 그 탐욕의 끝에 알아내. 그래서 주식을 또 빼버려. 그게 또 세력들이 하는 또 일들이지. 또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볼까? 이제 반영은 셀트리온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매수한 기억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매수를 가담하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개인들을 다 이제, 그치, 이게 많은 시간, 이게 월봉인데 34만원대 30만원대도 이거 100만원 간다고 여기서 몰빵 지른 사람들 은근히 많다.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의 성향이 보통 그렇다. 셀트리온에 꼭 개인들이 몰빵 지르고 신용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셀트리온에 목숨 걸고 몰빵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큰 돈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반영도 셀트리온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매매 좀 해봐야지, 뭐 그냥 투자해야지 했던 마음으로 샀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참 어려운 게 주식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쉽게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답답한 주식이라서. 근데 지금은 벌써 24만 6천 원 올라와 있다. 반영 친구, 오땡 친구도 셀트리온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잘 가져가봐라. 3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주식은 널리고 널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돈을 가지고 올 때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는 이제 큰 돈 넣어도 된다. 이제 큰 돈 넣을 때, 이제 내가 가진 현금을 크게 세게 베팅을 할 때, 셀트리온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역배열로 들어가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거래량이 말라 있을 때, 이때는 큰 돈 가지고 와도 된다. 그냥 땅 하나 사놓고 한 5년 10년 묵히지, 이런 자금으로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요즘 보면 저런 주식들이 그냥 카카오, 네이버, 반영 모으고 있는 SK 바이오팜,
그리고 뭐 저기 게임 관련주도 지금 막 밑에서 막 허구적 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식 그냥 잘 모르겠다, 나 그냥 5년 10년 그냥 땅 샀다고 생각하고 큰 돈 박아 놓을래 이러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회사, 절대 상폐당하지 않을 회사,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를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큰 돈을 넣어놓으면 된다. 뭐 1억 10억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넣어놓으면 된다. 그러면 10년 안에 다 제자리 찾아간다. 그래서 결론 한번 내줄게. 큰 돈을 가지고 올 때는 강세장의 초입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들어와야 돼. 지수가 올라가는 초입에, 컵 위드 핸들 초입에 주식을 올렸다가 신고가를 다시 찍고 눌림목 들어가는 자리, 또는 눌림목에서 신고가 나는 자리, 컵 위드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피들이 낭자할 때, 그게 내 피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다 손실로 전환됐을 때, 그게 내 이제 피일지라도 내 수익률이 다 반납될지언정 그때 큰 자금을 넣어놔야 돼. 앞전 영상에 이제 반영도 그 얘기했다. 코로나일 때 올레를 외치면서 반영의 모든 현금을 다 넣었다고 얘기했어, 코로나일 때. 그리고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내일 당장부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고 종목인데,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한탕 한번 할 거야. 대신 손절선 정해놓고, 만약에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하방이나 손실로 전환된다면 손절은 마이너스 5%에 잘라버려야 돼. 3%에서 5% 사이에 다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든지 새로운 종목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이 손실난 3% 또는 5%를 복구할 수 있을 때 큰 돈은 가져와도 된다.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매매로, 잠깐의 수익과 매매로, 또는 자유자재로 비중 관리 또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근데 그 실력이 안 된 초보 주린이들은 절대 큰 돈 가져오면 안 돼. 그거 다 시장에 다 뺏길 거야, 몇 년 동안. 그러다 다시 손실 줬다가 내가 내 금액에 다시 왔을 때 본전에 털고 나가는 게 주린이들이 하는 보통의 행동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말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큰 돈을 넣어도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또 얘기해 줄게. 이 올라가는 시세의 첫 텀에는 과감하게 큰 돈, 뭐 1000단위, 억 단위 넣어도 된다. 근데 대신 비중은 맞춰야지. 내가 1억이 있다면 한 종목에 한 20%에서 30%, 2천에서 3천을 넣어야지. 1억이 있다면 이 1억을 한 종목에 몰빵은 하면 안 된다. 또 언젠가는 오름 테라피틱 반영, 그 앞전 영상에도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어. 반영도 이쪽에 매수를 했다가 이 파란 라인 13만원에 꺾일 때, 데드 나올 때, 데드 크로스 단기로 나올 때, 이때 한 50% 팔았어.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 옆으로 누울 거라고 얘기했다. 옆으로 누우면은 볼린저 밴드 좁아진다. 볼린저 밴드 좁아지면은 한 10만원 초반에 또 사들여도 좀 됐다. 근데 오늘도 좋은 상승이 나왔어. 오늘 19% 상승 나왔거든. 이게 N자 패턴으로 146,600원을 넘겨갈지, 아니면 W 패턴으로 10만원을 다시 쌍바닥, 뭐 쓰리바닥, 이런 얘기는 알지. 쌍바닥, 쓰리바닥 이런 건 알지. 이런 게 N자 패턴이야. 이런 게 N자 패턴이고, 그리고 이런 게 쌍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패턴으로 올라갈지, 또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컵 위드 핸들,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 그리고 핸들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컵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컵 위드 핸들이다.
손잡이, 컵의 손잡이 모양, 그리고 이 자리를 뚫을 때 돌파 매수를 하는 거고, 이 자리는 이제 눌림. 오늘 또 기가 막힌 영상 기법 하나 설명해 줬다. 끝까지 보는 친구들은 이 영상 알게 될 거다. 컵 위드 핸들의 모습으로 상승을 일으키고 또 눌려버리지, 한참을 눌려버리지.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내서 N자 파동으로 갈지, 또는 N자 파동을 줬다가 다시 눌림을 한번 다시 준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또 높이는 거지. N자 파동으로 갈지, 이건 N자 파동형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적당히 눌렸다가 컵의 모양으로 갈지. 근데 이때도 분명히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야지 돼.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지 돼. 그리고서 절대 전저점을 깨거나 그 전에 의미 있는 양봉의 저점을 주식이 이탈을 한다면 비중은 줄여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거 패턴들, 주식은 세력들이 만드는 그림이야. 그리고 패턴이 되게 많아. W자 패턴, N자형 패턴, 컵 위드 핸드 패턴, 그리고 뭐 음봉 장악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 그런데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지금은 강세장이야. 지금은 강세장이야. 웬만한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웬만한 눌림목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난다. 그리고 웬만큼 돌파 매매도 성공하게 돼 있다. 돌파 매매 뭔지 알지?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했다가 다시 전저점을 상승시켰을 때는 돌파. 요런 작은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올라간 양봉도 돌파 매수라고 해. 그리고 이럴 때 이 차트가 N자를 찍고 그냥 갈지, 그냥 빵빵빵 날아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중장기를 하는, 중장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중에 많게, 아까도 말했지만 1억을 가지고 있다면 1억에 뭐 많게는 뭐 20%, 2천만원, 더 많게는 3천만원, 또 적게는 1,000만원 정도만 10%에서 30% 사이만 사놓고 그 시세랑 그 차트의 흐름들을 즐겨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내가 다른 주식들은 너무 잘 갔는데,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미래생명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도 찍고 너무 수익률을 잘 줬는데, 내가 이런 주식에 물려 있다면 이거는 기회 비용이거든. 그리고 어떻게 비중을 몰빵해서 물려 있다면야, 몰빵해서 큰 돈을 물려 있다면 소외되고, 다른 주식의 기준이, 내가 다른 데 수익 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분명히 소외돼서 본전 오면 팔고 또 올라가 있는 거 사게 된다. 그게 주인이들이야. 그러니까 주인이들은 이런 차트의 기법들, 심리에 대한 기법들, 멘탈에 대한 기법들, 작은 돈으로 몇 년 동안 4계절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고, 이런 파동들도 본인 스스로, 뭐 반영이 알려준 파동 있잖아. 엘리어트 파동 1.618, 하락 3.82, 0.382, 또 상승 1.618, 하락 0.382, 또 상승 0.618. 이런 파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경험을 해야 된다. 주식이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니까 분명히 하락도 하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 주고 할 거니까. 그리고 뭐 지금 우주항공주들 지금 반영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외되고 있다. 지금 우주항공주들 반영 지난번에 다 팔았다고 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50% 오늘 수익 익절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50% 수익 익절했고, 반도체 소부장들 거의 많은 비중을 줄였어. 많은 비중을 줄였고, 바이오 쪽 아까 말한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뭐 오름 테라피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올 바이오팜, 큐로셀 쪽 이미 비중 가지고 있는 거 예전부터 얘기했고, 이미 큐로셀, 한올 바이오팜 수익권이고, 딱 하나 수익권이 아닌 게 뭐 약손실, 뭐 약수익 빼고 이런 거 말고, 잔잔한 거 빼고 크게 손실 중인 게 퓨처캠이다. 근데 퓨처캠도 이제 자리 잡고 돌린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바이오 종목들의 장점은 다른 종목보다 변동성도 크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빠르게 갈 수 있는, 뭐 점상도 가고 상한가 한 번에 가고, 뭐 현대 ADM 보면 알잖아. 이런 것처럼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내 비중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내 비중만 지키면 된다. 몰빵하지 않으면 된다. 참고 한번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바닥에서도 이런 식으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컵 위드 핸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N자형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간을 다지면서 세력들은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는 막 이러잖아. 막 2달만 안 가고 3달만 안 가고 막 6개월만 안 가도 막 미치잖아. 막 나도 미치거든. 나도 반영도 사자마자 수익, 사자마자 상승, 이걸 원하는 사람이라서 사자마자 오르는 타점에 최대한 수익을 내고, 그래서 그 밑바닥주들을 잘 안 해. 뭐 그때 계속 강조했던 뭐 2차전지, 게임주, 뭐 카카오, 네이버 분명히 강세장이기 때문에 갈 거야. 가는데 거기서 50% 수익이 나고 100% 수익이 날려면 3년 4년을 2년 3년 4년을 소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빠르게 돌파로 강세장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갈 수 있는 패턴들은 가슴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보통 많아. 그런 주식들을 한다면은 뭐 2달 3달 안에도 100% 2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또 반도체형의 반영의 주식 특강 컵위드 핸들 상승 돌파 매매 이거를 얘기를 했고, 모든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이 우량주인 거고. 자, 이제 정차 주차장. 모든 주식은 이제 주차했다. 모든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이 우량주인 거. 이거는 우량주야. 이런 종목이 좋은 거야. 잡주는 LG생활건강 같은 게 지금 잡주야.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에너지를 모으면, 이 작은 에너지를 또 모았어. 얘네들도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면 이평이 몰린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모으면 뭘 한다고?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 자리를, 에너지를 모은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세력들이 급해 그러면 세게 그냥 올려친다. N자로 올려칠 거고, 만약에 이 세력들이 너희들을, 구독자들을 다 털고 간다면 다시 이 10만원짜리에 다시 와서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큰 박스를 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어쨌든 오름 테라피틱이든 뭐 모든 주식은 다 올라가게 돼 있다. 왜? 이번 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중고수 이상들은 큰 자금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운영해. 그런데 반영은 구독자들의 대부분은 주린이다. 그래서 큰돈 가져오지 말라는 거 얘기한 거고. 자, 4개의 포인트 한번 적어보자. 숙제다.
끝까지 얘기해줬다. 어떨 때 큰돈 가져오라고? 그래, 강세장 초입일 때. 두 번째, 어떨 때 큰돈 가져오라고? 피가 낭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락으로 접어들어가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주식 망했다. 뉴스에서도 계속 주식 망했다. 우리나라 최저점 내려갔다. 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자살 금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3명에서 4명은 나와주면은 거의 저점을 확인. 그때 올인해. 큰돈 가져가. 그때 모든 주식을 다 사도 된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반영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 걸 알고, 또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잘못했네, 올라가지 않네, 내려가네, 이런 걸 했다면 언제든지 과감히 3%든 5%든 손절해서 좋은 주식을 찾아내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고 다시 수익으로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큰 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매수세가 메말라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때는 큰 돈 가져와서 그냥 땅 샀다, 5년 땅 샀다, 10년 땅 샀다, 자식한테 줘야지 하고 삼성전자를 사들이든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는 주식, 상폐되지 않는 주식, 그런 주식 그때 되면 다 밑에 가 있을 거야. 꼬라박아 있을 거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큰 돈 나서 5년 10년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분명히 돈을 잃지 않고 큰 돈을 벌게 될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반영해. 큰 돈은 언제 가져오냐의 교육 영상이었고,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집에서 잘 쉬도록 하고, 8시 반이 돼버렸기 때문에, 9시 반이 됐구나. 9시 반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운동은 못 갔다. 내일 아침에 수영하러 갈 거고, 오늘은 또 집에서 편안히 쉴란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다. 화이팅!